그렇다면 정당 지지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. 1위가 국민의힘, 2위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.3%의 지지를 더 얻어서 31.2%를 기록을 했고요. 더불어민주당은 5.2%가 빠졌습니다. 28.9%로 국민의힘보다 뒤졌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빠진 지지율이 그렇다면 뭐 범여권 쪽으로 갔나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.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요. 무당층은 조금 늘어난 상태이기도 합니다. 이 같은 조사 역시 아까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은 여론조사입니다.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정청래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정신 더 차리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야 된다. 하지만 지도부에 있는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고 무시하면 안 된다. 국면 전환해야 된다.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바뀐 상태에서 사실 민주당 이 사안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까, 민주당은? 지금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, 지금은 미움받을 용기를 낼 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에요. 네. 이거는 미움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. 그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깊이 성찰할 그런 상황이거든요. 용기의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. 특히 그 지도부 A 인사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. 국민 전환하라고 한 얘기는 지금의 추미애 윤석열 싸움을 끝내자는 얘기예요. 이거를 빨리 끝내자. 네. 그러니까 지금 끝낼 수 있는 지금 분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얘기가 이제 맞는 것 같고.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에서 왜 지지율이 빠지냐면 아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빠졌던 지지율이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어요. 네. 다른 정당도 보니까 시대전환만 빼고 다 떨어졌어요. 시대전환은 약간 거의 미미한 정도. 나머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쏙 빠져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볼 수 있는데 네.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에 여야 순위가 바뀐 것은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.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두 가지만 중요합니다. 하나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에 방관했어요. 수수방관. 말은 하면서도 그냥 시간만 계속 보냈어요.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. 민주당은 180세 집권당입니다. 안 되면 청와대로 달려가서라도 이 문제를 끝내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. 지금의 정기국회에서 정기국회의 의제들이 지금 묻히고 말아요. 민주당에서 이걸 즐기고 있다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. 이 국면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청와대가 하기 어렵고 법무부가 하기 어려우면 당이 나서는 거든. 당이 그동안에 말만 했지 별로 액션이 없었어요. 그 대목 하나.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요. 또 시간이 끌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입법이 뭔가가 안 돼요.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당초에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약속들이 계속 일찍 취소되다 보니까 아니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저 도대체 뭐 하는 거냐. 그리고 그걸 참으로 포기를 하든지 하려면 밀어붙이든지 어떤 결론을 내야 될 텐데 내지를 못하고 자꾸 시간만 끌다 보니까 집권당을 지지했던 사람은 이게 뭐냐고 라고 하는 반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아마 이 대목을 좀 이낙연 대표도 알고 최근에 분위기가 좀 강경하게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정기국회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벌써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예요. 네. 아직까지 이런 문제 가지고 공방제 부리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는 중도의 민주당의 방향을 받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서 입법적으로 성과를 낼 거를 단호하게 성과를 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쪽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당이 지지부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. 이 부분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, 지지율 저희가 또 소개해드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년에 이제 4월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대목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지지층의 결집이 이완되고 있다.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뼈아프게 봐야 되는데, 근데 민주당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어설픈 칼춤에 사실 죽도밥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지지층에게는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싸울 거면 확실히 싸우든지 안 될 것 같으면은 진작 판사 사찰이니 뭐니 꺼내지를 말든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칼을 꺼내기는 했는데
뭐 이거 무도 못 설 판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거거든요. 민주당도 그래서 네. 더 똘똘 뭉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내년 재보궐 선거 전까지,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인물과 구도 아니겠습니까? 뭐 부산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, 구도를 어떻게 갈 것인가인데 그 구도가 핵심은 지지층 결집이에요. 네. 재보궐 선거는. 그럼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저는 문주당이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지지층을 집중하기 위한, 그런데 강경 일변도로 가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잡음이 안 나야 됩니다. 네. 잡음이 나는 순간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? 지지층이 오히려 핵심 지지층만 남고 나머지 더 떨어져나가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강경 대응으로 나가되 그 강경 대응으로 나갈 때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. 잡음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은 네. 저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섣불리 또 떠나가는 지지층을 잡기 위해 더 강경 일변도로 가다 보면은 어쩌면 중도층과 또 국민의 마음을 잃을 수도 있느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,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법 관련 이야기는 프로그램 후반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출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